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올리고당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좀 달달하게 만들려고 할 때 설탕이 필요하죠. 그런데 설탕을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설탕 대신 올리고당, 꿀 이런 걸 쓰고 싶단 말이죠. 근데 올리고당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 전에 오늘은 우선 올리고당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게요. 올리고당은 올리고 더하기 당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한자로 당은 단 것을 말합니다.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 이런 것들이요. 포도당은 글루코스, 과당은 프럭토스, 설탕은 스크로즈, 메가당은 말토스입니다. 혈당이 올라갔다 할 때 그 당은 포도당, 즉 글루코스를 말합니다. 혈당은 혈액 중의 포도당 수치. 자, 잠깐만 화학 시간으로 갑니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게 포도당이고요. 이건 과당. 얘네들은 당 1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단당류 또는 1당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설탕. 설탕은요, 포도당 1개, 과당 1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1개와 포도당 1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과 메가당은 당이 2개 붙어 있는 거라서 2당류라고 합니다. 메가당, 혹시 생소하신가요? 메가는 보리의 싹, 즉 보리 길금을 말해요. 밥을 쪄서 길금물을 먹이면 전분이 길금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메가당이 됩니다. 식혜를 그렇게 만들죠. 전분이 메가에 있는 효소로 쪼개지면서 당이 만들어지니까 그 당의 이름을 메가당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메가당을 영어로는 말토스라고 한다고 했죠. 이 앞부분에 있는 말트, 이거 몰트라고 발음해요. 몰트가 바로 메가입니다. 메가로 만든 술이 맥주, 메가, 즉 몰트로 위스키를 만들면 몰트 위스키, 그런 겁니다. 식혜물을 졸이면 조청이 되고 엿이 되죠. 그래서 메가당을 엿당이라고도 합니다. 메가당, 엿당, 말토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포도당 두 분자가 합쳐진 당이에요. 뱃속에 들어가면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자, 이런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은 맛이 달아요. 이 중에서 과당이 제일 달지요. 그래서 이런 1당류와 2당류를 합쳐서 그냥 당류라고 통칭합니다. 그럼 올리고당은? 올리고는 적은 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적을 소자를 써서 소당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당 분자가 3개 내지 10개 정도 결합돼 있을 때를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이 10개가 넘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붙어있는 고분자 탄수화물은 다당류라고 합니다. 마늘 다자를 써서 다당류. 포도당 분자가 수백 개씩 결합돼 있는 게 전분입니다. 녹말이라고도 하죠. 또 포도당 하나에 과당이 수백 개씩 붙어있는 것은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돼지 감자나 치커리 뿌리 같은 데 들어있죠. 우엉에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올리고당 제품에는 당이 3개 내지 10개 붙어있는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제품은 100% 올리고당 성분으로만 들어있나? 그건 아니지요. 차차 알려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하여간 이런 올리고당 제품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그냥 달달한 음식 만들려면 값싸게 설탕을 쓰면 되지, 이런 건 왜 더 비싼데? 물론 어떤 끈적하고 윤기 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게 설탕보다는 뭔가 건강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가 좋은데? 어째서? 자,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결합은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입속으로, 뱃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해체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으로 금방 흡수돼서 혈당을 쭉 올리죠. 그런데 올리고당은요, 당 분자가 여러 개 더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 올리고당은 우리 사람의 소화 요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소화가 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좋은 건가? 올리고당이 소화관 내에서 분해가 잘 안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소화가 안 되면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 않겠죠. 그러면 혈당은 안 오르겠죠. 바로 이겁니다. 올리고당은 혈당을 잘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설탕보다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둘째, 올리고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면 대장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대장에 누가 있습니까? 세균들이 살고 있죠. 이 세균들 중에서는 올리고당을 분해해서 그걸 먹고 사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올리고당을 먹고 나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뱉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뷰티르산이죠.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우리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줍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들,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 살리는 프리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올리고당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러면 사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직이요. 이런 제품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제품의 주 표시면에 보면 프락토올리고당 100%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제품의 성분은 프락토올리고당 100%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식품 라벨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그 라벨을 해석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죠. 마트에 가면 올리고당 제품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설탕이 아니라 올리고당을 쓰려고 하죠? 첫째, 뭔가 끈적이면서도 윤기나는 요리에 쓰려고. 둘째, 설탕보다는 혈당이 덜 오른다고 하니까. 셋째, 유익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이유죠. 그런데 정말 올리고당 제품에 설탕이 안 들어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A사의 제품들입니다. 공식 쇼핑몰에 나온 1.2kg짜리의 가격은요, 그냥 올리고당 4,470원, 요리 올리고당 4,620원, 사과 올리고당 5,700원, 쌀 올리고당 6,090원. 여러분은 이 중에 뭘 사고 싶으십니까? 건강한이라고 써있는 거, 이거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쌀 올리고당, 이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거니까 좋은 건가? 사과 올리고당, 사과로 만들었나? 요거 땡기네. 이 제품들 전면에 보면 1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100,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숫자죠. 자, 우선 건강한 올리고당이라고 써진 것부터 볼까요? 100이라는 숫자. 이 올리고당이 100%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큰 숫자 100 옆에 보면 작은 글자로 곡물 원료를 사용했다고 써 있습니다. 어떤 곡물? 예, 그 밑에 흐린 회색으로 나와 있죠. 옥수수 전분 100%라고. 이 제품은 쌀 올리고당. 여기에 100% 옆에 쌀 원료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리 올리고당 제품에도 100% 옆에 역시 곡물 원료 사용이라고 써있네요. 어떤 곡물? 옥수수 전분 99.5%, 쌀 0.5%라고 써있어요. 이 제품의 이름은 사과 올리고당입니다. 오, 사과 100%로 만들었나? 하고 보니까 100% 옆에 국내산 사과 과즙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국내산 사과 과즙으로만 100%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100% 국내산 사과 과즙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요,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채소를 이렇게 홍보해 놨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키운 아들이 사온 채소라고 써놨어요. 집에서 키운 채소가 아니죠. 집에서 키운 아들이 사온 채소래요. 한참 웃었습니다. 이거 주인장의 유머죠. 순서를 생각하면서 작은 글씨까지 잘 읽어야죠. 그래서 이 사과 올리고당 제품에는 100% 국내산 사과 과즙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네, 사과 농축액이 2.46% 들어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 제품들에 써있는 100%의 의미는 원재료에 관한 것이지 올리고당 성분 함량이 100%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고당의 성분 함량은 얼마나 될까요? 뒷면에 라벨을 봐야 합니다. 자, 이 제품 건강한 올리고당이라고 써진 거, 이야, 원료를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100% 곡물로만 만들었다고요. 원재료명은 옥수수 전분이고요. 성분은 이소말토 올리고당입니다. 여기 함량이 같이 표시되어 있죠.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50% 이상 들어있다고 써 있습니다. 괄호치고 수분 제외. 왜 굳이 수분을 제외하고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품 100g당으로 표시하면 더 명확할 텐데 말입니다. 올리고당 제품은 걸쭉한 액상이지요. 이런데 수분은 몇 %나 될까요? 여기 영양 정보를 보면 제품 100g당 탄수화물이 79g이라고 나오죠. 그럼 나머지 21g 정도가 물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분은 약 20% 정도. 그러니까 이 제품에 수분을 제외했을 때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50%라고 써놨으니까 수분을 포함하는 제품 그대로의 100g 중에는 대략 40g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영양 정보에 보면요, 제품 100g당 당류가 25g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당류는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 같은 이 당류의 총합을 말합니다. 당류는 슈가죠, 슈가. 그게 25g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이름은 올리고당이지만 올리고당 성분 100%가 아니라 올리고당은 대략 40% 좀 넘게 들어있고 당류가 25%를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라벨은 2021년 10월에 촬영했던 건데요, 11월에 마트에 나가보니까 A사 제품의 라벨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원료를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는 빠져 있고요, 대신 다른 문구들로 채워졌네요. 또 성분 함량이 %로 표시되었던 것이 그람 단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영양 성분 옆에 써 있는 %는요, 제품 중에 함량 %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 써 있죠. 이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즉 하루에 이 정도 수준으로 먹어라 할 때 그 기준치의 %를 말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쌀 올리고당 제품을 볼게요. 원재료는 쌀 100%라고 써있네요. 성분 함량을 보면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수분을 제외하고 30% 이상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을 포함한 제품 100g일 때에는 대략 25g 좀 넘게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제품 100g당 당류는 36g 들어있고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쌀 올리고당은 우리가 원하는 올리고당 함량은 더 낮고 우리가 원치 않는 당류, 즉 슈가의 함량은 더 높으면서도 오히려 가격은 더 비싸네요. 여러분은 뭘 사시겠습니까? 자, 다른 회사의 쌀 올리고당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제품의 앞면을 보면 쌀 올리고당 70%, 프락토 올리고당 30%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00%? 이건 올리고당 성분이 100%인 건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진짜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원재료 부분을 보면 쌀 올리고당 70%, 프락토 올리고당 30%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성분명 및 함량을 보세요. 괄호 속에 무수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없을 무자에 물 숫자, 즉 수분을 제외했을 때 함량을 말하는 겁니다. 수분 제외 100g당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각 13.5g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을 포함한 제품 그대로의 100g 중에는 프락토와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각각 11g 좀 넘게 들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만 보면 11% 좀 넘게 들은 거죠. 아니 근데 제품 여기저기에 프락토 올리고당 30%라고 써놓은 건 뭐죠? 뭐지? 이거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원재료와 성분이 다른 개념입니다. 원재료는 그냥 원료 물질, 성분은 화학적으로 분석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식품 공전에 보면 원재료로서의 올리고당 규격이 나오는데요. 해당 원료에 해당 올리고당이 10%만 들어있으면 올리고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 프락토 올리고당 30%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요. 프락토 올리고당 원료를 30%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건 원료의 함량이 아니라 성분의 함량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세 가지를 쫙 비교해 볼까요? 보세요. 올리고당 제품이지만 그 성분이 100% 올리고당은 아니라는 것. 당류가 25%, 35%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 어떤 제품은 50%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A사는 원료가 설탕이 아니라 곡물이라면서 이소말토 올리고당 제품을 내놓습니다. B사는 올리고당 성분이 프락토 올리고당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뭐가 더 좋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제품을 분석해봤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고당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소말토 올리고당, 줄여서 IMO. 둘째, 프락토 올리고당, 줄여서 FOS.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주로 옥수수나 쌀에 있는 전분을 분해시켜서 만듭니다. 원재료가 곡물이죠. 프락토 올리고당은 설탕을 가지고 만듭니다. A사는 원료가 곡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소말토 올리고당 제품을 내놓습니다. B사는 올리고당의 성분이 프락토 올리고당인지 확인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건 B사의 프락토 올리고당 제품입니다. 제품 전면에 보면 프락토 올리고당 100%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이 제품의 프락토 올리고당 성분이 100% 들어있을까요? 뒷면을 볼게요. 성분명 및 함량을 보면 수분을 제외하고 100g당 프락토 올리고당이 55g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제품의 수분은 약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수분을 포함한 제품 100g당으로는 프락토 올리고당이 대략 44g 좀 넘겠죠. 자, 여기 보면 제품 100g당 탄수화물이 78g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탄수화물은 총 탄수화물, 즉 올리고당, 당류, 식이섬유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당류가 33g이래요. 그럼 총 탄수화물 78g에서 당류 33g을 빼면 45g이 남죠. 그게 올리고당일 겁니다. 즉 이 제품의 프락토 올리고당 성분 함량은 대략 45%인 거죠. 아니 그럼 제품이 여기저기에 프락토 올리고당 100%라고 써놓은 건 무슨 말이죠? 예, 한국말이죠. 이 제품의 성분이 프락토 올리고당 100%라는 말이 아니고요. 프락토 올리고당 원료를 100% 썼다는 말입니다. 그 원료가 뭐냐? 자, 원재료 부분에 보면 원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죠. 프락토 올리고당 원료 100%를 썼다는 거겠죠. 또는 여기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다 프락토 올리고당 100%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제 프락토 올리고당 성분 함량은 45%입니다. 원료 함량이 아니라 성분 함량이 중요합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요, 설탕을 가지고 만듭니다.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설탕에다가 어떤 특별한 효소를 작용시키면 이 설탕 분자에서 떨어져 나온 과당 분자들이 설탕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과당은 영어로 프락토즈고요. 그 프락토즈가 여러 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만들다 보면 설탕, 포도당, 과당, 프락토올리고당이 다 함께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식품에 사용되는 프락토올리고당 원료는요, 순수하게 프락토올리고당 성분 100%는 없습니다. 식품 공전에 보면 그 원료에 올리고당이 10%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설탕, 과당, 포도당 같은 당류일지라도 올리고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토올리고당 원료가 100% 사용되었다고 해도 정작 그 제품의 프락토올리고당 성분 함량은 40%, 50% 뭐 이런 제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설탕, 과당, 포도당 같은 당류겠죠. 이건 A사의 요리 올리고당입니다. 요리 올리고당은 좀 더 달달한 제품이에요. 원재료는 옥수수 전분 99.5%, 쌀 0.5%로 만든 겁니다. 이소말토 올리고당 성분 함량은 수분을 제외하고 20%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품 100g 중에는 16g 좀 넘는 정도가 들어있겠네요. 여기에도요, 설탕 0%라고 강조해놨네요. 근데 보세요. 당류가 제품 100g당 45g이나 들어있어요. 이 역시 전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포도당과 메가당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제품 전체에서 45%나 되는데요. 이게 화학적으로 설탕은 안 들었어도 혈당은 올립니다. 그러면 설탕 0%라는 말이 좀 허무하지요. 자, 그런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라벨은 2021년 10월에 촬영했던 건데요, 11월에 마트에 나가보니까 A사 제품의 라벨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설탕 0%라고 강조하던 부분이 없어졌고요, 성분 함량이 2%로 표시되었던 것이 그램 단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B사의 올리고당입니다. 제품 앞면에 프락토올리고당 60%라고 써 있는데 이제는 이 제품의 프락토올리고당 성분 함량이 60%는 아니라는 거 눈치채시겠죠. 중요한 건 뭐? 성분 함량. 여기 성분명 및 함량을 보시면 프락토올리고당이 수분 제외한 100g당 30g 이상이라고 써 있죠. 이 제품 100g당 총 탄수화물은 74g입니다. 그 중에 당류가 50g이에요. 그럼 총 탄수화물 74g에서 당류 50g을 빼면 24g 나옵니다. 그게 올리고당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이름은 올리고당이지만 정작 올리고당은 24% 정도 들어있고 설탕, 과당, 포도당 같은 당류가 50%라는 점. 그런데 제품 여기저기에 프락토올리고당 60%라고 강조하는 건 요거 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1탄, 2탄, 3탄에서 다룬 제품들 쫙 표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이 표를 찬찬히 보시려면 화면을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뭘 선택할까? 이 주제로 넘어갑니다. 곡물 중에서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것보다는 쌀로 만든 것이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차피 결과물은 이소말토 올리고당이니까 저는 쌀이냐 옥수수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쌀 올리고당은 좀 졸여가면서 만드나 봐요. 그래서 색깔도 좀 짙어지고 조청 맛도 좀 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옥수수가 혹시 GMO 아냐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공개되지 않은 정보니까 알 수 없죠.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올리고당은 사과로 만든 게 아니라 올리고당에 사과 과즙을 조금 넣은 거니까 저는 패스. 요리 올리고당은 제품의 절반이 슈가, 즉 당류입니다. 그냥 기본 올리고당 쓰면서 필요하면 설탕을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구색 갖춰가면서 이거저거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A사의 이소말토 올리고당 제품 보면요, 100% 곡물로만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설탕 안 썼다고 합니다. 홍보 문구에다가 열과 산에 강해서 프리바이오틱스가 살아있다는 문구가 나와요. 이것 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같은 장내 미생물을 말합니다. 이건 생물이니까 살았다 죽었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는 올리고당 같은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건 생물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는 살았다는 표현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하죠. 프리바이오틱스가 살아있다? 이거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프락토를 선택할 것인가 이소말토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올리고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요, 첫째, 당으로 분해되지 않아서 혈당을 좀 덜 올리고, 둘째, 대장으로 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된다는 거, 이거죠. 근데 프락토 올리고당은요, 우리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도 프라이팬에서 뜨겁게 조리한다거나 이 위장에서 위산에 닿으면 어느 정도 분해가 됩니다. 분해되면 설탕, 과당, 포도당이 되죠. 반면에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프락토보다는 열과 산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긴 사슬의 이소말토 올리고당은요, 우리의 소화 효소로 분해시킬 수 있는 결합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소화도 되고 혈당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식이섬유로서 잘 쳐주지 않아요. 저는요, 프락토건 이소말토 올리고당이건 음식 조리용으로 쓸 때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구분해서 쓴다면 프락토 올리고당은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가열하는 요리에 써볼 수는 있겠어요. 자, 올리고당 제품이 그 성분이 전부 올리고당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원료 함량에 속지 마시고 성분 함량을 살펴보십시오. 특히 요리 올리고당이요, 이거 절반 정도는 설탕류입니다. 근데 이걸로 음식 만들면서 달달해질 때까지 때려 붓잖아요. 아니, 그냥 설탕을 그 양의 절반 정도만 넣으면 될걸. 그 괜히 비싼 올리고당 사가지고 왕창 때려 넣는 거, 이거 뻘짓입니다. 이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제 선택은요, 저희 집에선 거의 안 쓰지만 그래도 고르라고 하면 그냥 각 제조사에서 나온 가장 기본적인 싼 제품,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올리고당 고르는 법 다뤘습니다. 혹시라도 업계 관계자께서 혹시 보셨는데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한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고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